먼저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제16대 원우회 전재민 부회장이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2026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대학원 부동산학과를 이끌어주고 계신 교수님 소개 시간입니다. 제가 1년간 경험했던 내용으로 잠깐 교수님들 소개해드리면 먼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윤동근 교수님입니다. 윤동근 교수님께서는 학과의 주요 행사 때마다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진 걸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고 그리고 늘 지금처럼 인자 음성으로 웃어주시고 원우들을 편하게 이끌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학문뿐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교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항상 존경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현 교수님입니다. 김지현 교수님은 저 뒷줄에 앉아 계시는데 작은 체구에 이제 체력 상상하기 힘들 만큼 체력적으로 약하실 것 같은데 골프를 정말 잘 치시더라고요. 롱기스도 하시고 그럴 정도로 잘 하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웃는 모습으로 그리고 강단에 서시고 그리고 수업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항상 존경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에 가장 많이 이제 접하게 되실 분이신데 우리 학과의 전공 주임 교수이신 이정란 교수님입니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지금 마스크 벗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가장 미인이실 것 같고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보다 더 인상적인 것이 항상 저희한테 이제 저희 생활에 맞게끔 생활을 컨트롤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을지 항상 마음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게 느껴져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광채 교수님 소개해드릴게요. 서광채 교수님은 지금 부임 첫해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부임 첫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어요. 그 정도로 실무와 정책 현장에서 외부 경험이 출중하신 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론과 현장을 연결해주는 소중한 역할을 국가에서 맡고 계십니다. 자, 소개해드린 대로 그 윤동건 교수님부터 차례로 축사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입생들 이쪽에 다 앉아 계신 거예요? 네. 네. 왜 이쪽이 다 모아놨지? 다시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가 윤동건입니다. 먼저 대단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하시고 또 입학도 하셔가지고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추운 날인데 몇 분 안 오실까 또 걱정도 했는데 많은 분들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 열정을 쭉 뭐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 정도 유지를 쭉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지원하는 공부도 다를 거고 공부를 왜 하는지도 다 다를 거고 처음에는 사이버라고 해서 단순하게 편하게 또 생각하고 또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이렇게 많이 자주 보이고 오프라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공무원 하고 졸업장만 받을까 뭐 이런 생각보다는 또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도 중요하니까 특히 부동산에 대한 것들은 다 관계에서 유지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임에 잘 나오셔가지고 선후배들 그리고 교수님들하고 잘 유대관계를 하시면 학점보다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도 이번 참에 가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OT니까 OT라고 여러 가지 학점이라든지 수강 요령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선배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 이미 1년 이상을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여러 가지 팁들도 많이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식적인 행사보다는 디프리 행사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 오늘 2시부터 참석하셨으니까 오늘 하루는 우리 부동산 대학원에서 여러 가지 인물들 함께 공유해본다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강 신청하실 때는 다음 주부터 수강 신청하실 것 같은데요. 저 과목 말고 나머지 교수님들 과목이 수강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에 어떤 에너지를 얻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입학을 아직 공식적인 입학은 아니지만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기현 선생님께서 다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시 얼른 와야 되는데. 우선 축하드립니다.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더 노동도 하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며 그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지 궁금하신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그냥 이만큼 하시고 가급적 방문해주시면 학문적뿐만 아니라 심리적 그리고 인간적으로 좋은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부주의 정말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까봐 주변에 이제 독감 환자들이 많아서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앞에 교수님들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 입학 지원서를 보면 앞으로 석사 2년, 석사 3, 4년을 되게 큰 맘 먹고 큰 가짐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저희 학교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그 시간들이 조금 알차고 정말 여러분들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저희 원어회에서 준비하는 거 보시면 되게 세심하게 준비한 걸 아실 거예요. 아마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학업을 이어나가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엑스트라 커리큘럼들, 그러니까 같이 또 어울려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선배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준비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응하시기에 어렵지 않게 많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많이 얻어가시면 정말 그 선택을 잘 하길 잘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그냥 두 번째 생활 계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사 17기 박사 2기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제 여기 학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5년도에 왔고요. 아직 1년이 채 안 됐거든요. 네, 사이버 대학이라고 해서 쉬울 줄 알고 왔는데요. 수업 준비하는 것도 일반 오프라인 대학의 한 3배에서 한 4배 정도의 지금 공을 들여서 제가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사이버 대학이라고 해서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막상 해보시면 만만치 않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걸 강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큼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도 얻어갈 수 있는 게 나음으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게 사이버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동적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능동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본인이 적극적으로만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챙겨갈 수 있고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6년부터 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셨으니까 좋은 결과, 그 다음에 좋은 성과들 있으시길 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올 한 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업 성취율을 높이기 위한 안내는 아니고요. 그냥 저희 대학원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석사로 오신 분들 혹시 석사도 있으시고 이제 박사로 오신 분들도 있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 모두 이제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 입학 지원서를 읽고 오셨는데 전부 다 2년, 3년 큰 열심을 하고 들어오셨더라고요. 들어오셔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첫 번째는 학업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설명. 두 번째는 이제 방금 원문에도 많이 보셨지만 네트워킹, 이 안에서 어떻게 또 네트워크 활동을 하실 건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 얘기가 끝나고 나면은 어차피 저희 한혜랑 선생님이 조교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학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석사 같은 경우는 짧게는 2년, 내가 너무 힘을 쓰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2년 반,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석사 같은 경우는 너무 학업 과정을 그냥 학점 과정을 그냥 이수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2년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고, 논문 과정 같은 경우는 서두르셔야 2년 안에 가능하고, 조금 서두르지 못하시면 조금 한 2년 반 정도까지 걸리실 수 있는 그런 교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과목들을 차례대로 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뒤에 설명을 해주실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한 과목,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이라고 해서 어떤 과목을 하나 들었을 때 굉장히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다른 교수님들, 그러니까 일반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대면에서도 해보셨지만 그거보다 준비 과정이 한 3배 정도 더 듭니다. 책을 한 10번, 20번 읽고 그걸 다 요약해서 PPT로 만들고 그걸 또 스튜디오에서 찍고 하는 과정이 거의 3배 힘들어요. 그리고 들어있는 텍스트의 양도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게 공부 양이 굉장히 많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학기부터 너무 욕심부리셔서 많은 과목을 들으시려고 하시는 거는 조금 걱정이 돼요. 오히려 그럼 첫 학기에 적응이 너무 힘드실 수 있거든요. 첫 학기에는 조금 너무 많이 과목을 듣겠다보다는 적당한 수의 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익히시고, 그 다음에 원후의 활동들 좀 하시고 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세한 학습 관련 얘기들을 이제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되게 운이 좋으신 게 작년에 저희 대학원이 일반 대학원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박사과정이 새로 생겼고, 작년에 1기,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이 2기세요. 석사 같은 경우 지금 17기니까 좀 있으면 29년을 맞이하시고요. 이 과정에서 일반 대학으로 전환하면서 학사과정들, 교육과정들 굉장히 많이 손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과목들을 많이 런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대 변화에 맞게 조금 더 좋은 교수님도 모시고 좋은 교수님도 모시고 좀 더 많은 과목들 지금 더 런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실 수 있게 폭넓게 부동산 전문가로서 성장하실 수 있게 이렇게 내용들을 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알차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궁금한 점이 많으시면 지금 제가 원우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원우에서 멘토 멘티를 이제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께서 아마 후배님들이랑 연결이 되셔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배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게, 학업은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 또한 이제 주임 교수님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멘토 하시는 분들이 여쭤봐도 되고, 수업을 듣는 교수님들께 1대1로 또 코멘트를 남기면 언제든지 답변을 주시니까요.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사이버니까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서 고민을 하다가 너무 어려운데 힘든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도움을 받으셔서 하나씩 하시다 보면은 정말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후의 활동입니다. 지금 저희 교수님들 좀 인사를 드리셨지만은 나머지 원후의 분들 많이 인사를 드리셨죠. 저는 우리 부동산학과의 장점이 학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시켜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이 원후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후에서 다양한 활동들, 아까 나중에 하시겠지만 골프 또는 골프 또는 산행 또는 학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아리를 되어 있거든요. 박사 같은 경우는 박사 동아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방금 전에 무슨 선언문 같은 걸 보시고 좀 의아해하셨을 거예요. 저게 왜 있을까? 근데 선언문은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어요. 다 오시는 분들께서 되게 다양하세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시고 또 학업대도, 그 다음에 연령대도 다양하시고 경력도 되게 많으신 분들이시거든요. 다 각자 다양하신 분들이 모이시는데 그 중에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거나 부동산 쪽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서로 거래하는 일은 저희는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원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고 서로 거래하거나 서로 정보를 교류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사전 예방하는 차원이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나이대와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오세요. 남녀노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서로 원우님이거든요. 서로 말을 놓지 않고 좀 서로 존대하면서 좀 예의를 지키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좀 웃으셨는데 저희 과제하면서 AI의 사용을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좀 더
더 열심히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그런 내용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원활 활동을 하면서 서로 마찰이 없게 서로 잘 지내실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담아놨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염려하시지 마시고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좀 이따 또 등장할 거라서 이만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신입생 여러분들께서 학교를 이렇게 문의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수업을 이렇게 수강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제 전화를 바로 하시면 아마 제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되고 이제 관련해서 학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PPT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대학원 2025년에 일반 대학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온라인 석박사 과정이 개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석사로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석사 2기, 박사 2기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학과 목표는 크로스오버형 부동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고요. 네. 저희 학사 흐름은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등록하시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2월 11일부터 저희 수강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한 과목에서 3과목까지 그러니까 3학점에서 9학점까지 한 학기에 신청하실 수 있고 청강 신청 희망 과목을 제가 말씀드려서 보내주셨는데 이 청강 신청도 함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 학기를 시작하시면 되고 온라인 강의 15주의 강의인데 그 중에서 13주 동안 수업을 들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주 수업 안에는 10번의 강의와 그리고 3번의 온라인 세미나,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가 있고요. 나머지 2주 동안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학기가 끝나고 성적평가, 그리고 마지막 성적 확인하시면 되고요. 실시간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출장 혹은 뭐 입원을 하시거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실시간 세미나에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에 이제 결강 사유서를 제출하시거나 미리 증빙 서류를 함께 보내주시면은 이후에 영상을 확인하시고 교수님들께서 이제 재량으로 참석으로 인정해 주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그때 수업이 참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해 주셔서 실시간 세미나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이후에라도 꼭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학사 흐름, 자세한 흐름에 대해서 정홍준 교수님, 이정란 교수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석사의 경우에는 학점 과정으로 졸업을 하셔도 되고요. 논문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제가 패스트 트랙이랑 스탠다드 트랙으로 나눴거든요. 패스트 트랙은 사실은 학교에서는 2년 안에 졸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과정인데 교과 과정을 1년 반 정도, 3학기 정도 하면서 이때 3학기 때 논문 연구라는 거를 일단 1학기는 학과 적응을 하고 2학기 때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지도 교수님을 결정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그 주제에 맞춰서 그 주제와 가장 가까운 그리고 희망 교수님을 순번 없이 2분을 써내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지도 교수님을 결정을 저희가 회의를 해서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지도 교수님과 한 학기 동안 논문 연구를 진행해서 논문 작성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통과가 되시면 이제 한 학기만에 예비 심사 프로포절이죠. 프로포절 통과 후에 석사 논문 작성이랑 본심사를 진행하는데 사실 한 번 심사만에 논문이 완성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논문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통과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된 경우 2년 안에 졸업을 하실 수 있지만은 보통은 1년 첫 번째 이제 논문 심사를 하신 다음에 뭐 4학기째 만약에 좀 더 도강하실 게 있으면은 한 학기 더 넘어가서 5학기째 아마 수료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하시게 되는 케이스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을 쓰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들어오신 분들 중에 한 10% 몇 분 정도 되시죠 이제? 16기에서 몇 분 정도 신청하셨죠? 네. 9명 정도 신청하셨죠. 그래서 16기에서는 9분 정도가 이제 석사과정 중에서 이 논문 과정을 하고 계신데, 제 느낌상 말씀을 드리면 3분의 1은 제때 졸업하시고 3분의 1은 연장이 되시고요. 3분의 1은 드랍을 하십니다.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이 쉽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의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환경도 받쳐줘야 됩니다. 꽤 많은 시간을 진짜 여기에 쏟으셔야 되는데, 뭐 직장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으시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맘 먹고 아마 논문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 논문 쓰시는 분들이 증가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박사과정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또 박사과정에 진학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게 박사는 주요 일이 그거잖아요. 논문을 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논문을 쓰는 게 뭘까를 미리 좀 탐색하시고 가시기 위해서 논문을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박사까지 하시는 경우에는. 근데 큰 맘 먹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전에 통계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 3학기 때 반드시 통계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통계라는 게 되게 낯서실 거예요. 네, 통계 분석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그리고 그 통계 분석 수업을 들어야 논문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어려운 통계 논문을 쓰고 싶다, 시계열을 쓰고 싶다, 이렇게 되면 4학기까지는 수업을 한 번 더 들으셔야 또 쓰실 수 있어요. 더 졸업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점들이 리스크가 있으니까 감안을 하셔서 석사 과정을 어떻게 꾸려가실지, 논문을 지금 막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냥 학종 과정으로 빨리 또는 조기 졸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시고 이렇게 본인의 선택, 사정과 그다음에 목표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박사과정입니다. 네, 박사과정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몇 년 정도에 졸업하시려고 마음 먹고 들어오셨나요? 일단은 3년 과정이랑 4년 과정으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저희 딱히 박사는 사실 졸업이 몇 년 안에 가능하다 이런 게 없잖아요. 네, 3년은 정말 가장 빠른 트랙이에요. 가장 빠른. 이거는 뭐냐면은 2년 동안 교과과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교과과정 수업을 들으시고요. 마찬가지로 2학기 때 지도교수 결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요 다음에 이제 요게 갈리는 거죠. 연구 주제랑 참고 문헌이랑 통계 방법론을 충분히 1년 동안 내가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주제도 공식에서 잡고 참고문헌도 많이 읽고 통계 방법론도 여러 가지를 배워서 충분히 배운 다음에 이제 논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들을 내가 석사 과정이나 다른 학교에서 이미 배웠다,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해서 바로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은 박사 논문을 쓰기 전에는 KCI나 SSCI 논문 한 편 이상을 꼭 게재를 해야 박사 논문 자격이 주어집니다. 쓸 자격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은 1년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연구 주제 잡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참고문헌, 통계방법론을 충분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KCI나 SSCI 논문, 소논문 있잖아요. 이걸 전월에 하나 게재를 해야 해서 자격을 획득한 후에 박사 논문을 작성하는, 아마 4년이 기본적인 트랙이 될 것 같고요. 또 개인적인 사정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게 되면 5년, 6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숙지하시고 박사과정도 어떻게 잘 스케줄링을 하실지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강 신청 기간은 2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예요. 여기 연도 수정이 아직 덜 됐는데, 네. 네, 그래서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입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수강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 지원 관리에 로그인하시고 지원서 현황 탭에서 수강 신청을 클릭하신 후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보시고 개설 과목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고요. 위에 있는 지원자 로그인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수강 신청의 개설 과목,
쭉 보시면은 수업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이 수업 계획서를 보시고 이제 특히 그 실시간 세미나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과목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업 계획서 보신 이후에 희망하시는 과목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의사항은 25명이 한 과목의 정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이렇게 오래 걸린다 하는 순간 인기 있는 과목은 또 이렇게 문이 닫힐 수 있기 때문에 수업 계획서를 살펴보신 이후에 내가 이 과목을 꼭 들어야겠다 하시는 과목을 빠르게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장애 소수학생 지원센터도 저희 있어서 외국어 시험이라든지 종합시험 이런 것도 전부 다 저희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계시지 않도록 이렇게 장애 소수학생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대학원의 수강 과목이고요. 각 과목별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부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이 과목명을 눌러보시면 그 과목에 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원 홈페이지를 수강 신청할 때만 쓰지 마시고 이제 들어가셔서 뭐 학사 일정이라든지 휴학이나 아니면 수강, 출석 같은 부분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졸업 요건인데 이 부분은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이 부분도 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이 표준 모델이 나와 있는데 4학기 동안 석사는 9학점, 9학점, 6학점, 6학점 이렇게 추천이 되어 있고 박사는 9, 6, 6, 3학점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첫 학기인데 첫 학기부터 빡빡하게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동아리도 한번 활동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과목 적응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석사 같은 경우에는 첫 학기에 6학점 그리고 박사님도 박사 과정도 6학점으로 수강 신청하시고 이후에 9학점씩 수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후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은 여기 행정실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 졸업 요건인데요. 저희가 정규 학기를 석사, 박사 상관없이 정규 학기 4학기를 마치고 그 이수학점이 24학점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평균 평점이 3.0이 되어야지 이 위에 세 조건이 전부 갖춰졌을 때 저희가 수료를 할 수 있는 수료 조건이 충족이 되고요. 그 밑에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 그리고 논문과정 선택하시거나 대체학점 과정을 선택하셔서 졸업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 외국어 시험에 항상 이제 다들 걱정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보시면 밑에 뭐 토플이라든지 CBT 아니면 토익 점수를 기존에 보유를 하고 계신 경우에 외국어 시험 면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 외에 신청을 하시더라도 외국어 시험에 대해서 안내를 저희가 해드리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통과하실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응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외국어 시험, 종합 시험을 꼭 통과를 하셔야지 졸업이 가능하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강제도는 아마 이제 다 보내주신 그 내용들이 수강 신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청강은 내가 희망하는 과목이었지만 이 청강제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희망함과 동시에 나의 실력을 좀 더 보충해 줄 수 있게 지도 교수님께서도 추천해 주신 과목을 넣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내가 시험을 보거나 수행평가를 하거나 하진 않아도 되고 또 참석하시는 게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가셔서 강의 내용을 한번 보시고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목은 이렇게 제가 목록을 보내드렸던 내용이고요. 네, 졸업 요건은 그래서 24학점과 논문 6학점을 합쳐서 석사는 30학점, 박사는 33학점이 채워지셔야 졸업이 가능하시고
이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대체 학점 과정 없이 논문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또 연구 주제에 관해서 많이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학사 일정 관련하여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 설명을 잘했나 봅니다. 네, 그래서 문의사항은 일반 대학원 부동산학과로 주시면 되고 전화번호가 이제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마지막이 0934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0244였는데 0934로 바뀌었고 메일 주소도 2232에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편하게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